네,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라토리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라토리오의 지금 특정 부분, 먼저요, 이 해당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음악을 들어보고, 아, 답이 뭐였겠구나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자, 이제는, 자, 앞에서요, 우리가 맨 처음에 노래가 시작이 되었던 부분에서 폴리포니적인 구조로 갔던 부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다시 한 번만 음악을 해당 부분을 그 처음 폴리폰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첫 폴리폰이 나오는 부분을 들어보시면 딴딴 따라란 하는 그 선율 멈춰주세요. 그 딴따라고 하는 그 선율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음향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49, 52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었던 해당 부분인데요.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티브가 나왔어요. 어떤 주제 선율이 나왔는데 주제 선율하고 근접해서 어떻습니까? 근접해서 같은 어떤 형태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모방을 지금 물어보고 있었던 건데 근접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방의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얘네가 근접된 어떤 모방을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뭐 캐논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접 모방형이다라고 해서 뭐 스트레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근접 모방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토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가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기하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사실 여기서는 스트레토를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실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접돼서 뭔가 주제 선율이 끝나지도 않은데 어때요? 근접돼서 이 선율들이 이어가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부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성부에서 근접돼서 모방이 되어지더라라는 모습 설명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방 기법의 명칭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접적인 모방이다. 근접 모방이다. 뭐 캐논형적인 모방이다. 혹은 스트레토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한 성보다 끝나기 전에 다른 성부에서 근접되어서 모방되어더라 라는 것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악보에서 나타나는 짜임새의 변화를 순서대로 음악을 들어보셨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이미 앞에서는 폴리포니적인 구조를 갔었던 거고 뒤에서는 호모포니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메시아 부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가지고요. 물어볼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교과서에서는 호모포니와 폴리포니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것이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써놓은 거 제가 사실 이 만들었던 문제도요. 결국은 교과서에 있었던 이거 다 박교석 한 말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 자체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1부는 2부는 3부는 우리가 뭐 메시아에서 할렐루야 같은 경우 2부의 마지막 곡으로 사용된다라는 그 문장은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아니고도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뭐 남아서서 담아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천지창조 같은 것들을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라토리오와 관련된 교과서 메시아 천지창조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까지 챙기셔야지 아하 바로크 시대에 나왔던 오라토리오들을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크 고전까지도 오라토리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짜임새까지 우리가 짜임새 변화라고 나오고 있죠. 짜임새 이런 용어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오라토리에서 합창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들, 합창 부분의 어떤 특징들, 바로 이 합창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그라우트에서 소개를 하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모의고사에서 해설 자료로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영국으로 귀화했던 바로 핸델은요, 합창을 굉장히 잘 썼죠. 그래서 이런 어떤 뿌리가 바로 영국의 어떤 성악음악의 전통으로 영국에서는 어때요? 파버든의 어떤 영향력 하에 바로 그런 합창적인 어떤 음악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핸델 오라토리의 어떤 합창을 주민에서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또 핸델의 영어 오라토리오 이런 측면에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